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벌어지자 1년 만에 다시 올린 건데 안 그래도 어려운 내수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부진한 경기냐 아니면 불안한 금융시장이냐. 우리 경제에 무엇이 더 급한 불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던 한국은행이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 동안 제자리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1.75%로 맞췄습니다. 1,500조 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 또 갈수록 벌어지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더는 두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자까지 오르면 빚 많은 가계, 또 영세업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오늘 결정에서는 2명의 의원이 금리를 올리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한 이유로 든 건 이른바 금융 불균형입니다. 가계빚이 늘고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등 저금리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 금융 불균형 확대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가 1.75%로 올라가면서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투자한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그만큼 덜게 됐습니다. 문제는 높아진 금리가 그렇지 않아도 식어가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고용과 투자가 부진한 탓인데 금리가 높을수록 이런 현상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이 금리를 동결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이런 우려가 배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통화당국 대신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 활성화의 어떤 그 부담이 좀 중앙은행에 쏠린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재정이 좀 확장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다. JTBC 이현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이 어느 한 부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파도처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기존의 변동금리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야 할 이자가 더 많아집니다. 또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이 줄면서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냉각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출자들이 갖고 있는 빚은 1인당 평균 7,500만 원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기준금리 인상분 0.25%포인트만큼 대출금리를 올릴 경우 연간 18만 7,500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현재 연 4%대 후반인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도 5%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 부담은 고정금리 대출자보다 변동금리 대출자가 훨씬 크게 받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지 1년마다 새로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70%는 변동금리입니다.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한 개 가구는 지금도 34만 가구가 넘는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예금이자도 올라가면서 은퇴자 등 이자 생활자들의 형편은 다소 나아질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주거래적금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7%로 0.3%포인트 올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하장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에다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빚내서 집 사려는 수요가 줄고 시장도 본격적인 냉각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경기가 지금 안 좋고요. 내년에도 안 좋을 거라는 신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그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 아무래도 뭔가 더 급한 일이 있다 이런 신호로 읽힐 수가 있겠죠. 네, 부진한 경기보다 금융시장 안정이 일단 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는 지난 3월에 역전이 된 이후에 격차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가계빚도 계속 불어나고 있고 여름께는 쌍금리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지적도 나왔죠. 그럼에도 고용 쇼크나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는데요. 이 낮은 금리에 가계빚이 1,500조 원에 이르고 또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미국과의 금리 차 지금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건 뭐 어제 오늘 일 아니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통화당국으로서는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 이 문제를 더 크게 본 것 아니냐, 이게 더 적극적인 압박 요인이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올리지 않으면 내년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미국이 올릴 경우에 격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 격차가 커진다고 바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예. 문제는 최근 세계 금융시장이 자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자 미국의 채권 가격도 오르면서 국내 증시 등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1년간 고민만 하다가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커졌습니다. 이른바 실기론이죠. 예. 이 한국은행으로선 결국 막판까지 몰린 끝에 경기의 내리막길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런 고육지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의 내리막길에서 오히려 한국은행이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주목이 되는 게 금통위원 7명 중 2명은 올리지 말고 동결을 해야 한다. 이런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2명 이상이 소수 의견을 냈다고 밝힌 건 2011년 1월 이후에 거의 8년 만입니다. 예. 그만큼 금통위 내에서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금통위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소수 의견도 나오고 내부 사정이 그렇다 그러면은 계속 어떤 이런 인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완화적이고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성장 흐름을 이어갈 걸로 예상된다 등의 발언인데요. 예. 하지만 이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추가로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더 많습니다. 국내외 기관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는 등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 전망이 더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은 좀 성급해 보이지만 해외 투자은행 등에선 한은이 내년 하반기쯤에 많아도 한 차례 정도 더 인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이요. 예. 결국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내년도 우리 경기가 어떨 것이냐 그리고 또 미국이 어떤 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겠군요. 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은 좀 속도 조절을 감안하고 있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일단 다음 달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속도 조절론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이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 당초에는 내년에도 3차례 인상을 예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를 해왔거든요. 이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이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에선 미국도 이 내년에 성장률이 꺾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서 이 기존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은 다음 달 19일 이뤄질 예정인데요.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